두 개의 그래프를 만나는 교점 이거를 찾고 싶을 때는 같다고 해. 맞지? 같다고 하는 건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요거랑 요게 있을 때 연립방정식 하는 거예요. 연립방정식. 두 개 같다는 거는 두 개씩을 연립방정식 한다는 얘기야. 결국 그래프의 교점을 알고 싶으면은 연립방정식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원이랑 직선이 나왔을 땐 좋은 게 뭐냐? 연립방정식은 뭐 크게는 우리가 두 가지로 배웠었어. 뭐냐면은 위의 식에서 밑의 식을 맞춰가지고 빼는 게 있었고, 하나는 밑의 식에 다른 거를 위의 식에 대입하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대입하는 방법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거야. 왜? 원은 항상 x제곱 무슨 y제곱이 있고, 직선식은 항상 y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y 자리에 x를 넣기가 굉장히 쉬운 상황이니까. 맞지? 그래서 판별식을 하는데, 판별식으로 그러면 그렇게 해서 연립했을 때 나오는 2차 방정식에 판별식 하면 나와요. 판별식의 단점은 뭐냐면 계산 실수가 조금 많을 수 있어요. 계산 실수 좀 많이 하는 편이? 네. 계산 실수 많이 하는 편. 그러니까 판별식을 하는 경우 계산 실수가 조금 많을 수 있어요. 대입하는 과정에서 제곱을 해야 되니까 지금처럼 복잡한 상황에서 실수가 나올 수도 있고, 판별식을 하는 상황에서 짝수 판별식은 잘 써요? 짝수 안 해왔어요. 짝수 안 배웠어? 짝수 판별식.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면 숫자가 막 커지다 보면은 이제 계산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원과 직선 사이의 관계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크게는 두 가지야. 첫 번째가 이제 판별식, 우리가 배웠던, 수현이가 원래 배웠던 걸 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개는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거랑 반지름을 비교하는 방법이 있어. 요거는 기억나? 네. 어떻게 쓰는지? 원의 중심이라는 결국에 점이기 때문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그걸 반지름이랑 비교하는 거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어떻게 구해주는지 기억나? 그지? 그러면 1번 같은 경우는 판별식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2번 방법을 한번 설명해 보는 거야. 그러면은 원의 중심이 0,-2가 될 거고, 그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만들 땐 다 넘겨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거예요. 맞죠? 그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하냐? 루트에 요 앞에 거의 제곱 두 개 더하는 거죠. 그래서 1의 제곱, 1의 제곱 절대값에 요게 대입해서 들어가는 형태니까 0, -2, -1 이런 형태가 된다. 그러면은 루트 2분의 3 요게 될 거고, 지금 반지름은 루트 5다. 요거를 비교하는 거죠. 양면 루트 1을 곱한다고 생각하면 3이랑 루트 10 비교하는 거고, 거기서는 오른쪽이 더 크겠지. 얘가 거리였고 얘가 반지름이었는데 반지름이 더 큰 거예요. 그러면은 반지름 원에서 반지름이 있어서 반지름이 더 길어야 돼. 원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더 짧아야 돼. 그럼 선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얘는 두 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둘 중에 편한 걸로 하는 건 맞아요. 둘 중에 편한 걸로 하는 건 맞는데 나중에 가면은 둘 중에 어떤 걸 더 생각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면 2번이 더 쉬울 수 있어요. 왜냐면 판별식을 하는 경우는 이 식이 완전히 다 나와 있는 아주 기초적인 문제에서는 판별식이 쉬울 수 있어. 숫자가 다 나와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문자가 하나 두 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거 완전 제곱식 전개하고 판별식 전개하면 막 제곱 나왔다가 4제곱 나왔다가 하다 보면은 그때부터 복잡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2번으로 많이 접근을 하고, 어려운 문제로 갈수록 2번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거를 생각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좋겠다는 거지. 오케이? 네. 이거 이해되죠? 네. 그러면은 10번 한번 해볼래요? 10번.
혹시 더워? 아니요. 괜찮아요? 네. 오케이, 잠깐 타임. 잘했어. 자, 봐. 잘했어. 선생님 아까 설명한 수영이가 완전 이해했는데 여기서 하나는 알려주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절대값을 다루는 방법. 다루는 법. 절대값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절대값 부등식을 얘기하는 거야. 절대값 부등식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은 부등식 부등호 방향이 정해진 경우랑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 지금 이 문제는 절대값이 들어가는 부등식이 분명히 나올 건데 그 부등호 방향이 정해졌을까? 안 정해져 있을까? 안 정해져 있어. 지금 수연이가 하고 싶은 거는 루트 5라는 반지름과 점과 직선 사이에 루트 5분의 마이너스 절대값 k 여기 들어가는데 여기서 부등호를 결정하는 문제의 힌트는 만나지 않을 때란 말이야. 부등호 방향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정해졌어. 정해져 있죠. 요거는 정해져 있어요. 얘는 지금 정해진 경우예요. 지금 만나지 않으면은 얘가 더 커야죠. 요건 뭐예요? 자, 그렇지 않은 경우부터 먼저 설명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이렇게 있는데 얘를 뭐 문제에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럼 그때는 항상 그렇지 않으면은 두 가지로 나눠서 푸는 거야. x가 0보다 크면 절대값 x는 그냥 x로 나오고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로 붙여서 나온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절대값에 대해서 모든 경우로 생각해서 절대값을 푼 다음에 가는 거야. 오케이. 근데 요거는 이제 위에 거는 거꾸로야.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일단 절대값을 냅두고 나머지는 다 넘겨야 돼요. 그러면은 뭐 루트 5 곱해주면은 5는 절대값 k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쵸? 그럼 여기서 절대값을 푸는 거야. 자, 이거 절대값 부등식 풀 수 있어? 이거 어떻게 돼? x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1. 1보다 그렇지.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치? 이거야. 이게 절대값 부등식이 정해진 경우. 절대값 부등식이 정해지면은 절대값 빼고 나머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왼쪽 남겨가지고 절대값은 뭐 한 다음에 수연이가 알던 대로 풀면 되는 거예요. 밑에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나눠가지고 1차적으로 범위를 나눠가지고 절대값을 이렇게 실제로 풀어서 마이너스 붙일 건 붙이고 해서 그 다음에 계산을 이어가는 거죠. 지금은 절대값 방향이 정해진 경우이기 때문에 절대값 빼고 다 넘겨서 한 다음에 그 상태에서만 고려하면 되겠다. 오케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뭐 요거랑 똑같이 절대값이 어떤 것보다 큰 경우니까 일단은 그대로 써요. 마이너스 생각하지 말고 마이너스 k라는 게 있는데 얘가 절대값이 5보다 커야 되니까 얘가 5보다 크던가 혹은 얘가 있는데 얘가 마이너스 5보다 작던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게 위에랑 지금 똑같은 방법으로 한 거야, 그지? 그 상태에서 k만 정리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요렇게 되겠죠. 해서 요게 정답이 된다. 이해됨?
정리해 보세요. 뭐 요거는 설명하려고 한 거, 밑에는 이제 설명하려고 한 거니까 안 써도 될 것 같고, 절대값이 나오게 되면은 이 절대값 안에서 얘가 양수일까 음수일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고, 그럼 수윤이가 헷갈려하는 게 그거였단 말이야. 이렇게 나왔을 때 얘가 절대값이 바로 풀려야 편할 것 같은데, 근데 부등호 방향이 정해져 있으면은 그거를 고민하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야. 절대값 빼고 나머지 다 정리를 한 다음에 우리가 알던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풀자는 얘기예요. 이해되겠죠? 네. 정리해보세요. 되겠죠? 네. 오케이. 그러면은 넘어가서 16번. 우와, 알았어. 지금 계산하는 과정에서 혹시 조금 애매한 부분 있어? 없어? 할만해? 오케이, 좋습니다. 잘하네. 계산이 좋다. 자, 그러면 뒤에 넘어가서 22번 해볼게요.
그러면 걔는 그 답이 두 개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직선에서 결국에 A가 얘기해 주는 게 지금 기울기란 말이야. 맞지? 뒤에서 비슷한 문제가 또 나오는데 결국에 직선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걸 생각해 보면은 기울기 그리고 뭐 y절편 혹은 지나는 한 점 요거 가지고 직선이 정해지는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러면은 22번에서 우리가 A를 모른다는 거는 반대편으로 생각하면 지나는 한 점을 알고 있는 거야. 그럼 뒤에서 어떤 문제랑 똑같은 거냐면 원이 있는데 원 밖에 예를 들면 얘는 y절편이 2니까 원 밖에 0,2가 있어서 거기서 접선을 긋겠다는 거랑 똑같은 문제야 얘는. 그럼 당연히 두 개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A 값 기울기가 두 개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따로 뭔가 제한사항이 없으면은 이 문제를 생각을 할 때 단순히 접하니까 맞다 그 반지름이랑 거리가 같아야 된다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접선이 한 개 나올까 두 개 나올까 그걸 항상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나중에 설명합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조금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아까 여기서 살짝 고민했어요. 네. 어떤 부분이 좀 고민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아니 루트 어. 제곱하면은 없어지는 거 살짝 까먹어가지고. 다시 뭐라고? 루트 제곱하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럼 그거를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루트를 지워야 되겠다까지는 이제 생각을 한 거잖아. 오케이, 그러면 좋습니다. 그 다음 쭉 넘어가서 그 다음에 28번. 자, 봐. 28번이랑 앞에 있는 아까 방금 풀었던 22번이랑 비슷한데 조금 다른 게 뭘까? 딱 봤을 때. 일단 공통점은 직선의 방정식에 미지수가 있는 거야. 차이점은 뭘까? 서로 접할 때. 다시 뭐라고? 서로 접할 때. 여기 것도 접하는 거잖아. 접하는 건 접하는 건데 여기 접한다는 거는 문제 푸는 방식은 똑같은 거예요. 그죠? 네. 반지름이랑 직선이랑 같을 거다. 뭐가 다른 걸까? 미지수가 있는 위치를 봐봐. 28번의 미지수 A는 결국에 직선 안에 있는 거니까 직선 안에서 생각했을 때 어떤 거를 결정해 주는 게 될까? y절편. 그치, y절편. 지나는 점을 얘기해 주는 거야. 위에 있는 22번은 기울기를 설명해 주는 거야. 이게 왜 다르냐면 나중에 뒤에 이제 어려운 문제 나중에 나오게 되면은 결국에 접선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원과 접선에서 작년에 중3 때 배웠던 게 나오거든요. 작년에 중3 때 배울 때 이런 거 배워요. 막 원이 있고 원 밖에 한 점에서 접선 두 개 그으면은 여기 있는 접점들에 대해 가지고 원의 중심에서 그었을 때 막 수직이 되고 여기서 막 선 그으면은 얘네들이 뭐 합동이 되고 막 이런 걸 써먹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결국에 아까 내가 그린 그림은 뭐냐면 원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은 거야. 점에서 접선을 그은 거야. 근데 2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수연이가 아까 얘기했지만 y절편이 바뀌는 거. 반대로 생각하면은 기울기가 똑같은 거거든요. 그 기울기가 똑같다는 건 선은 항상 이렇게 계속 오른쪽 위로 간 다음에 오른쪽 위로 계속 가는 거야. 그럼 거기서 원을 접선을 긋는다면은 하나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된다면 다른 하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림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차이가 있는 거야. 그거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 푸는 건 똑같을 거야. 어차피 미지수 하나지. 미안해. 근데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문제 푸는 건 똑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쭉쭉쭉쭉 넘어가시고 그러면 이제 그
수윤이가 판별식으로 문제 푸는 게 익숙하다고 했으니까 점과 직선 사이로 문제 푸는 거를 알려준 거예요. 둘 중에 사실 뭘로 해도 상관없는데, 그럼 결국 문제를 푸는 관점으로 보았을 때, 좀 나온데 얘기하는 거야. 문제 푸는 관점으로 보았을 때 판별식으로 풀게 되면 결국에 2차 부등식이 나올 거야. 맞지? 2차 부등식 나오니까 2차 함수 그려가지고 인수분해 해가지고 2차 함수 그려가지고 뭐 아래면 아래 위에면 위에 해가지고 근 체크해가지고 2차 부등식 푸는 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면 아까 얘기했지만 절대값 부등식 푸는 게 나올 거야. 둘 중에서 본인이 더 편한 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마 절대값 부등식 푸는 게 훨씬 더 편할 거야.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한 거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선택을 하면 됩니다. 31번. 자, 31번 한번 해볼까? 자, 거기서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있어. 뭐냐면 지금 식이 이렇게 나왔을 거란 말이야, 맞지? 루트의 r. 거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 루트 그냥 루트구나. 루트의 r.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절대값이랑 루트랑 동일하게 푸는 방법이 뭐냐면 제곱을 하면 둘 다 편해져요. 그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절대값이랑 루트가 전부 다 있을 때는 어떻게 푸는 게 좋냐면 제곱을 하는 게 편해져요. 루트는 제곱이니까 풀리면 쉽죠. 절대값의 고민은 부호예요. 제곱하면 부호의 고민이 없어지죠. 그래서 절대값이랑 루트가 동시에 있어서 헷갈릴 때는 전체식을 제곱하는 방향으로 풀어주면 된다. 오케이. 그러면은 2분의 r 제곱. 이때는 부호를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는 r. 요거 풀자는 거. 이해되겠지? 한번 해봐. 되죠? 오케이, 좋습니다. 다른 거는 문제 푸는 게 비슷하니까 거의 넘어가려고 하고 43번. 자, 43번 문제를 볼 때 항상 선생님은 강조하는 게 문제 볼 때 문제에서 제일 물어보는 게 뭔지 그거를 먼저 보라고 하거든요. 얘는 지금 현의 길이 구하라고 했어요. 현의 길이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나? 이건 중상코라 가지고 현의 길이는 무조건 피타고라스야. 오케이. 그러니까 43번 같은 문제를 봤을 때 기본적으로 현이 생긴다는 건 원이랑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봤을 때 판별식으로 푸는 방법을 선택하면 이해가 아직 안 된 거야. 선택이 잘못된 거야. 이미 두 점이 세팅이 돼 있는 거고, 그런 경우에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현의 길이는 항상 피타고라스로 푸는 거야. 어떻게 푸는 거냐면 원의 중심이 있을 때 반지름이 무조건 생길 거고 우리는 이 거리를 무조건 구할 수밖에 없어요. 현은 항상 수직 2등분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통해서 피타고라스 써서 여기 구해서 2배 한다. 현의 길이는 항상 요거밖에 없다. 오케이? 네. 한번 해봅시다. 그다음에 빗변이 반지름이 되는 거야. 어. 오케이. 되겠지? 그래서 잘했고요. 계산 잘하네. 선생님이 아까 앞에서 얘기했을 때 계속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길이를 강조하는 게 이 전체적인 문제 유형들을 보면은 이 방법이 훨씬 더 유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건 쭉 넘어가도록 하고 49번. 얘를 봤을 때 아까랑 똑같이 풀면 된다는 걸 알겠어? 네. 그지? 문제를 볼 때 일단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자 52번 자 52번은 접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이 문제를 이제 크게 나누면 위에까지는 이제 저 원이 나오고 직선이 나와가지고 2개 만난다, 1개 만난다. 그 거리에 따라서 관계, 정말 원과 직선이 얼만큼 만나냐 그 관계를 얘기하는 거냐면 그 밑에서는 이제 특히나 접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 얘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되는데 접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가지고 요거 위에 뭐가 있을까? 자,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라는 점이 요 원 위에 있거든요. 대입하면 돼요. 여기서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만드나요? 기억나 이거? 그러니까 뭐냐면 원이 있고 원 위에 점이 있는데 원 위의 점이 있는데 여기서 접선의 방정식 이거를 접점으로 해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어요. 원 있고 원 위에 점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접선의 방식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요건 방법이 어떻게 되냐? 자, 원의 방정식을 봤을 때 x제곱 y제곱이니까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똑같은 거죠. 그 상태에서 접선의 x좌표를 x 하나에만 y좌표를 y 하나에만 대입하면은 접선의 방정식이 나와요. 이렇게. 그럼 요게 요 직선의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 뭐 증명하려면 증명할 수 있는데 사실 증명 과정 자체가 시험에 나오진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방법이 이거야.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문제에서 만약에 접선의 방정식, 원에 대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필요한 건 접점이 필요한 거야. 접점이 안 나와 있다. 그러면은 접점을 만들어야 돼. 미지수를 잡아서라도. 오케이. 그럼 52번 문제를 봤을 때 점에서 원에 그은 접선의 접점을 B라고 한대. 그럼 지금 접점이 B라는 거지? B라고 얘기는 했지만 접점이 안 나와 있는 거야. 그러면 접점을 잡고 시작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접점을 미지수로 잡는다고 했죠. 그때는 어떻게 잡는 거냐? 접점의 x 좌표만 뭐 t 이런 걸로 잡으면 돼요. 자, 방법 알려줄게요. 일단 원방을 정리해야겠죠. 얘는 x 플러스 2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은 8 더하기 4 더하기 4 16 이렇게 되거든요. 거기서 x 좌표만 t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y 좌표는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건 다른 문제구나. 요건 나중에. 이것도 나중에 다시 할 거고, 일단 요 문제만 먼저 푼다고 생각하면은 점이 이렇게 있고 원이 이렇게 있어서 선분 AB 길이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서 똑같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접점이 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주어진 이 점은 원 위의 점이 아니라는 거야. 맞지? 그럼 현도 그렇고, 현도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익숙하게 하니까 뭐 식으로 쓸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접근할 때 항상 그림을 그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림을 그릴 때는 이 점이 원 위에 있는 점이냐 원 밖에 있는 점이냐 그거를 따라 가지고 그리는 게 중요해요. 그럼 이걸 한번 그림을 실제로 그려볼 수 있겠죠. 얘가 아까 x 플러스 2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은 16 이렇게 된 상태에서 a가 마이너스 6,0이거든. 그럼 원이 있는데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을 대입했을 때에 대입이 안 되죠. 그럼 원 밖에 있다는 거니까 여기 위에 a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접선을 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접선이 b가 되겠죠. 그때 이 a, b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한 거야. 자, 이거 구해볼 수 있겠어? 해보게? 해볼래? 해볼 수 있겠어? 아니요. 원의 중심에서 접점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원의 중심에서 접점으로 선 긋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 그럼 요게 직각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피타고라스를 다시 쓸 수 있어요. 왜냐면 원의 방정식이 나왔기 때문에 원의 중심의 좌표를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A점의 좌표도 알고 있어요. 그럼 여기 길이가 나오겠죠. 그다음 여기 길이도 나오겠죠. 그러면은 왜냐면 여기는 반지름이니까. 그러면은 여기 길이가 마찬가지로 피타고라스로 나올 거라는 얘기야. 이해됨? 네. 응.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좋아. 거기서 잘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선생님이 원의 중심에서 접점으로 하는 요게 직각이라 그랬거든요. 그쵸? 피타고라스 쓸 때는 빗변이 어딘지를 생각해야 돼. 직각에 마주보는 이 AO 요게 빗변이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피타고라스를 요거의 제곱은으로 해줘야겠지. 됐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다른 거는 거의 똑같을 것 같은데 문제들이 55번 55번만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되겠죠? 네. 지금까지 풀었을 때는 어때요? 난이도가 할만해? 네. 넘어가서 61번 자 61번 먼저 풀어볼 건데 61번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자 원이 있고 원 위에 점이 있고 그거랑 어떤 고정된 직선이 있어서 최단 거리를 구하래. 원이 이렇게 있는데 원 위에 점이라고 했으니까 요 원주 위에 있는 점들을 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거기서 바깥에 직선이 하나 있어가지고 여러분 요렇게 전부 이제 수직으로 다 내릴 수 있어요. 이렇게 수직으로. 그렇게 됐을 때 이런 거리들 중에서 제일 짧은 거리 구하세요 하는 거야. 요거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기억나? 얘는 어떻게 하냐? 최단거리랑 비슷하게 최장거리도 마찬가지로 구할 수 있는데 어떨 경우에 제일 기냐면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일단은 수직선을 이렇게 그리고 그때에 요 반지름만큼만 빠진
요 점을 잡으면 요게 제일 짧은 거리가 돼요. 반대로 반지름만큼만 느려가지고 요 점을 잡으면 요게 제일 긴 길이가 돼요. 오케이. 그럼 최장거리, 최단거리를 구할 때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건 뭐냐면 원의 중심이랑 직선 이거 사이의 거리 이거를 먼저 알라는 거야. 이 거리에 대해서 반지름을 뺄 거냐 더 할 거냐 그거에 따라서 최단, 최장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원의 중심이 3,1로 잡히고 방정식이 y는 3x 플러스 2 이렇게 나오니까 아까처럼 계산하면 되겠죠. 루트 10분의 9 빼기 1 더하기 2의 절대값 하면은 얘도 10이니까는 루트 10 이렇게 나오겠죠. 거리가 루트 10 나왔을 때 요거에 대해서 반지름 3을 더한 얘가 최장이 나오는 거고 반지름 3을 뺀 얘가 최단 거리가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거는 비슷하니까 넘어가고 70번 70번이 이제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원 위에서 접선의 방정식. 그러면은 접선의 방정식에 접점이 보이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제 일단은 자 다시 다른 거는 다 똑같을 것 같아. 최단거리, 최장거리 두 점에서 만나냐 접하냐 뭐 안 만나냐 기본적으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에 대한 비교 거기서 부등식이 나오든 방정식이 나오든 그렇게 한 세트 나오고 다른 하나가 접선의 방정식이 나와. 오케이. 그러면은 헷갈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70번에 나오는 접선의 방정식 그리고 아까 배웠던 것 중에서 접하는 케이스 그거 두 개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70번은 문제 푸는 방법이 다른데 어떤 그 접점에 대한 상황이 나왔을 때 이 지금 70번에서 배울 방법과 아까 위에서 배웠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리고 반지름이 같다 그거 중에 어떤 걸로 골라야 될지 그거를 결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필요로 하냐 안 하냐에 따라 달라. 아까 선생님이 아까 실수 한번 했는데 아까 52번 보면 알겠지만 수연이가 아주 잘했는데 처음에 B를 A, B로 잡았다가 지워버렸잖아요. 접점이 필요가 없는 거죠. 얘는 거리만 알면 되니까. 맞죠? 반대로 문제에서 뭐 접선의 방정식을 직접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접선의 방정식이 필요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저찌됐든 문제에서 접선의 방정식 딱 그 1차 함수식이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면은 70번 문제를 푸는 거고 접선의 방정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그때 무조건 접점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 근데 대부분의 문제는 얘가 접점이다 쟤가 접점이다 얘기를 하지 않아.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점에서 접선을 만난다고 하면은 점을 직접 원방에 대입해서 얘가 원 위에 있는 점인지 아닌지 그걸 판단해야 돼요. 점에서 그냥 이 표현 이렇게만 표현이 나왔을 때 여기서 이렇게 끊는 것도 이렇게 그냥 한글로 쓸 수 있고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도 저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 점이 위에 있는 점이냐 바깥에 있는 점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이 점을 원방 위에 대입해가지고 원 위에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주어진 점을 대입해가지고 원 위에 있는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대입하면은 되죠. 마이너스 1,1을 원방 위에 대입하면 돼요. 그 말은 원 위에 점에 있다는 거고 그럼 x랑 y에 하나씩만 집어넣으면 바로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답이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2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오케이. 수윤이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항상 중등도 그렇고 고등도 그렇고 다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학생들마다 개인차는 다르지만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배우는 게 많아지니까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까먹는 것들이 너무 많아져. 그럼 선생님은 최대한 계속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문제별로 공통적으로 푸는 방법, 최대한 똑같은 결로 풀려고 해가지고 최대한 기억해야 될 거를 줄이는 방식으로 알려주려고 하거든. 시험 범위에 나오는 원의 방정식에선 딱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야. 점과 직선 사이를 고려해가지고 뭔가 관계를 생각하는 거 하나, 접선의 방정식 하나. 접선의 방정식은 접점만 하나 대입하면 된다. 접점이 안 나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뒤에서 오케이, 자 76번 요거 볼 거예요. 아까랑 똑같죠? 표현이 똑같아요. 지금 점을 지나고 원에 접하는 직선, 아까랑 표현이 똑같아요. 글만 읽으면 대입을 먼저 해보라는 거예요. 안 되죠. 원밖에 한 점이 거예요. 접점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접점을 미지수로 잡자. 오케이. 그러면은 접점을 미지수로, 정확히는 x는 t로 잡자. 무슨 말이냐면 x를 t로 잡아서 원방에 대입하면은 y좌표는 원의 방정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지금 접점이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접점의 x좌표를 t로 잡았어요. 그럼 t의 이 접점의 y좌표까지 나와야 접선의 방정식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 점은 기본적으로 여기 위에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대입해서 나와야 된다 그랬죠. 그럼 x는 대입하는 거야. t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1. y를 구하자는 거예요. y 제곱은 1 빼기 t의 제곱이니까 y는 루트의 1-t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풀마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냥 가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t, 루트의 1-t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접점이 나왔으니까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예요. tx 루트의 1-t의 제곱의 y는 1 나오는 거죠. 그럼 그때 얘는 어떻게 써먹냐? 얘를 여기에 이제 대입할 수가 있어요. 이 문제가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은 원이 있고 원 밖에 점이 있어가지고 요렇게 원 밖에 점이 있어가지고 요렇게 긋자는 얘기거든요. 그쵸? 그때 우리 지금 요거 잡은 거란 말이야. 요거를 얘로 잡은 거예요. 접점을.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하면은 접점 잡고 요렇게 접선의 방식 만들었으니까 이 점을 지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접점을 미지수로 잡는 경우에는 마지막에 주어진 점을 대입하는 이런 순서로 문제를 풀게 돼요. 그럼 점 0,3이 요게 0,3이니까 대입을 하는 거죠. 0,3 대입하면은 루트 1-t의 되고 t의 제곱에 3은 1 이거 푸는 거니까 양변 3 넘기고 양변 제곱해주면 1-t의 제곱은 9분의 1 t의 제곱은 9분의 8 t는 3분의 2 루트 2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는 풀마가 들어가. 자, 지금 아마 다 이해를 했을 건데 루트를 풀 때 풀마를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그거만 한번 얘기를 해주면은 별건 없고 사실 여기서도 원래 풀마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접점이 원래 2개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접선의 방정식도 2개 나오겠죠. 그 상태에서 마찬가지 0,3 대입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 밑에 거는 -3 루트 1-t의 제곱은 1 이렇게 되거든요. 맞죠? 루트는 무조건 값이 양수인데 얘는 음수란 말이야. 2개 곱해가지고 1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거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안 되겠죠. 그래서 얘만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만 먼저 잡고 그냥 하나만 먼저 잡고 되는지 안 되는지만 파악해라. 어차피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되기 때문에 계산을 뭐 편하게 하려면 편하게 할 수도 있고 그 무슨 말이냐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나? 하나 해보고 안 되면 말고. 근데 지금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이 y를 구하는 과정 그리고 t를 구하는 과정 요거를 고민해야 되는 게 이 문제를 풀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우리가 x 미지수로 t로 잡았잖아. 얘는 무조건 2개 나와야 돼. 그건 무조건 생각해야 돼. x는 무조건 t 값이 무조건 2개 나와야 돼. 왜냐면 이 문제 자체가 아까 원 위에 원 밖에 한 점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접선 긋는다고 했잖아요. 요거는 중학교 때 배웠지만 항상 2개를 그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접선이 2개가 나와요. 이 문제 포인트는 뭐냐면 무조건 t 값이 2개가 나올 거다. 뭐 거기서 뭐 기울기, 양수, 음수 이런 거 가지고 뭐 하나만 결정하도록 문제를 유도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t 접점이 2개 나올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오케이? 그거만 생각하면 되겠다. 다시 정리해보면은 다시 한번 정리할게. 너무 설명 빙이 둘러서 했는데 자 다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를 우리가 인지한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주어진 점이 원 위에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판단한다. 있으면 그대로 대입하면 끝나는 거고 없으면 미지수로 잡아야 된다. 그땐 x만 잡는 거야. 왜? 원방에 대입할 수 있기 때문에 y는 그 미지수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식으로 나올 거니까. 그러면 접점이 나왔기 때문에 접선의 방식을 만들 수 있고 그럼 그때 주어진 점을 대입해가지고 미지수를 결정한다. 결국에 접점을 대입했다는 거는 t에 대한 방정식이 되기 때문에 쭉 풀면 t 값이 나올 건데 이 문제에 주어진 상황 원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긋는 상황을 생각하면 t가 즉 접점은 무조건 2개가 나올 수밖에 없다 라는 거야. 이해되겠지? 네. 그거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해보긴 해봤지? 네. 기억은 나죠? 뭐 그렇게 해서만 생각하면은 다른 거는 어려운 게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79번 한번 해볼까요? 79번.
거기서 조금 헷갈릴 텐데 지금 접선의 방정식이 요 표현이 나왔잖아.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생각하면은 얘를 요렇게 쪼갠 다음에 한 칸씩에만 대입했다 그랬거든. 그럼 결국에 이 x1, y1이 의미하는 건 여기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결국에 접점을 얘기한 거야. 맞지? 그러면은 수연이가 아까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접선의 방식 만들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럼 x1, y1으로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써줘야 되겠지, 그지? 얘네들도 x 자리에 하나씩 대입을 하는 거니까. 오케이. 잘했어. 자, 잘했는데 자, 한 번만 선생님이 같이 정리하고 갈게. 요 상태에서 수연이 지금 고려한 게 0, 마이너스 5 집어넣는 거랑 루트 있으니까 양변 제곱하는 거 생각했단 말이야, 그치? 뭐 계산하는 건 좋은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어쩌다 보니까 맞게 되긴 했는데 하나씩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t는 맞았는데 이 문제에서만 그런 거고 사실 계산 실수가 있었어요. 대입만 먼저 하면은 0이랑 마이너스 5가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5 루트 5 마이너스 t의 제곱은 5 이렇게 나오거든요. 맞죠? 여기서 이미 이상해야 돼요, 원래는. 왜냐면은 마이너스 5랑 요거랑 곱했을 때 5가 나왔으니까. 맞지? 근데 아까 여기서는 내가 생각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결국 이렇게 대입했을 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t란 말이야. t가 루트 안에 있는 거란 말이야, 그치? 어쨌든 양변을 제곱해야 돼요. 루트 앞에 풀만을 결국에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또 제곱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한 거였고. 그럼 여기서는 5 날락한 다음에 제곱하니까 뭐 똑같이 5 마이너스 t의 제곱은 1 해가지고 t의 제곱이 6 나와서 t가 풀마 루트 6 이렇게 나오겠지만 근데 사실은 이게 만약에 10만 됐어도 이 상태에서 양변을 제곱했으면은 얘가 4가 됐기 때문에 다른 문제에서는 틀렸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계산만 천천히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럼 t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나왔다. 그럼 그때 x1, y1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접점인데 지금 t가 결국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나왔어. 접점이 항상 2개 나온다 그랬지? 그래서 답이 2개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지금 문제가
마이너스 t의 제곱 0, 마이너스 5. 아 이게 6이 아니고 요거 넘어가면 1에서 5 빼주는 거니까 4가 되겠지? 그러면은 t가 플러스 마이너스 2 되니까 저점이 플러스 마이너스 2 된다. 또 왜 이상하다고 생각했냐면은 결국에 t를 구하면 접점을 구하려면 t 가지고 y좌표도 구해야 돼요. 근데 루트 6이 들어가면 여기 음수 나오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거 2,1이랑 마이너스 2,1 이렇게 접점이 두 개 나오겠다. 오케이. 그래서 답이 요거 되는 거예요. 한 번만 계산해가지고 다시 정리해보자. 80번으로 새로 한번 해봐. 80번으로. 요거 선생님 다시 한번 해봐도 될까? 네. 자, 다시 설명해줄게. 자, 문제 푸는 순서 설명해주면은 일단은 접점 최종적으로 구하면 접점 구하는 것까지 이제 잘하는 것 같아. 접점 이렇게 나왔어. 여기서는 접점 나왔어. 접점 구하는 이유는 접선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씩 넣어야 되니까 여기서 y도 써줘야 돼. 접선의 방정식 만드는 거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뭐 할 거냐면은 원밖에 한 점을 대입하는 거야. 이제 원박점이 4,0이니까 요거 대입하자는 거야. 그러면은 4t는 2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t가 2분의 1 나와가지고 쭉쭉쭉 풀면은 접점이 나오는 거죠. 오케이. 수연이가 고민될 수 있는 문제 자체가 조금 복잡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생각해 보아야 될 거는 뭐냐면은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어요. 맞죠? 미지수가 두 개인 거는 식 두 개를 만들어서 연립하는 거고, 미지수가 하나인 거는 무조건 뭔가 대입해야 돼. 기본적으로. 그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접선의 방정식 만들고 나면은 우리는 t가 궁금한 거니까 x랑 y가 불편하단 말이야. 대입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거야. 접선의 방정식 나왔네. x, y 대입할 수 있는 게 뭐 있지? 아, 원박 점에서 원래 그랬던 거니까 대입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은 조금 쉬울 거예요. 오케이. 한번 다시 해봅시다. 그 식만 여기서 그렇지. 자, 우리가 t가 뭐였지? 그 문제를 풀 때 t를 뭘로 잡았던 거지? 접점에 x좌표로 잡았던 거야, 그치? 그러면은 x가 나오면은 y도 나와. 그래서 계산할 수 복잡할 수 있지만 됐어. 되죠? 그러면 문제에서 접점 물어봤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봐봐. 그럼 거기서 이상한 건 뭐냐면은 내가 아까 분명 접선 그으면은 접점이 두 개 나온다고 했거든. 맞지? 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있어가지고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는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원의 중심이 0,0 이렇게 나올 거고, 지금 반지름이 루트 2인 상황에서 4,0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 4,0이 있어가지고 접선을 이렇게 두 개 그려요. 맞죠? 그러면은 지금 결국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한 게 t는 2분의 1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접점 잡았을 때 요거의 좌표가 2분의 1, x좌표 2분의 1 나오는 거야.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분명 딱 이 그림만 그려도 무조건 접선은 두 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왜 t가 2분의 1 하나만 나오냐 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딱 요 원의 중심에 있는 요 선 x축에 평행하게 그대로 원바퀴 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접선을 그었을 때 얘네들이 한 선 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접점도 t가 2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맞죠? 그럼 여기서 아까 계산하면은 2분의 루트 3 이렇게 나올 건데, 그러면 그림으로 생각하면은 얘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접점이 두 개 나와. 그러면은 요거를 그냥 항상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생각해야 되냐? 그건 아니고, 원래 우리가 맨 처음에 어떻게 했었냐면은 x를 t로 잡은 다음에 y를 고르는 과정에서 t의 제곱은 t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2 해가지고 y를 그냥 루트에 2 빼기 t의 제곱 이렇게 잡았잖아. 그거 자체가 x를 t로 잡았을 때 y를 양수로만 생각했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나온 거고, 얘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빼먹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 t 자체가 2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반대로 생각해가지고 t가 하나만 나오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는 y의 부호가 완전히 바꿔가지고 왜냐면 얘가 플러스 아니면 루트에 마이너스 루트일 거기 때문에 y가 플러스 루트나 마이너스 루트 2개로 나올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오케이? 이해됨? 그거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항상 접점은 2개인데 t가 2개 나오면 그냥 대입하면 나오는 거니까 문제가 없을 거고 t가 하나로만 나오는 경우는 우리가 이 과정에서 최초의 y를 t에 대한 식으로 정의하는 과정에서 풀말을 빼먹은 거기 때문에 그 케이스이다. 그래서 y좌표가 플러스 y좌표 마이너스 y좌표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접점이 2개 나올 거다. 그거를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답이 요거랑 이렇게 2개 나올 거예요. 이해되겠죠? 오케이. 81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다시 봅시다. 정리해가지고. 굿. 됐어? 응. 되겠죠?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요게 이제 접선의 방정식의 모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문제에 넘어가기 전에 다음 문제도 난이도가 비슷할 거고 문제 표현만 조금 다를 거니까 정리만 한번 할게요. 기본적으로 원방의 문제가 나온다. 원방 문제가 나오면은 1번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 접선 자체는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데 그 접선을 얘기하는 그 정말 그 방정식
1차 함수식이 우리가 필요하냐 안 하냐, 혹은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지금 79, 80번, 81번까지 생각하면은 접점, 문제에서 접선의 방정식이나 접점 딱 그 좌표를 물어보냐 안 물어보냐, 그거에 따라 가지고 문제를 기본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안 필요하다, 필요 없으면은 그럼 이제부터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 사이의 비교로 들어가는 거고, 앞에서 계속 했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반지름, 오케이. 그걸로 비교로 들어가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여기서는 결국에 접점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되는 거다. 접점이 있어야만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니까. 그럼 접점이 필요할 때는 항상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되는 거는 주어진 점이 접점이냐, 요거를 확인하는 거고, 여기서 오케이 되면은 그대로 대입해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고, 접점이 아니면은 접점 x를 미지수로 접자. 오케이. 그럼 이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은, 주어진 점이 접점이라는 거는 결국에 원 위에 딱 접점이 있어서 거기에 하나만 딱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접선의 방정식이 한 개만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은 오른쪽 케이스는 결국에 원밖에 한 점에서 접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접선이 두 개 나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접점 혹은 t 값이 두 개 나온다는 거죠. 오케이. 거기서 추가로 생각해야 될 거는, 만약 t가 한 개면 그때는 y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두 개 나온다. 오케이. 네. 요거 하면은 끝이다. 원막 하면 하죠. 그러면은 넘어가고, 그 다음은 요거는 어때요? 이 정도 양이면 숙제로 좀 풀어볼만 할까? 우리 근데 목요일까지 수업인데 지금 연휴긴 한데 학교 다니는 것까지 생각했을 때 어때? 좀 많지? 이틀 안에 하긴. 일단 오케이. 일단은 그러면 요거 조금 더 풀어봅시다. 요게 이제 난이도가 비슷할 거예요. 비슷한데 조금 이제 문제 표현에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만 조금 익숙하게 가는 거고, 좀 봐봤으면 좋겠는 문제 2번 한번 풀어볼까요? 2번.
좋아요. 피드백 잘했는데 아주 잘했는데 피드백을 좀 주면은 제곱으로 절대값을 풀려면 보통 절대값만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잘 안 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절대값이랑 루트가 같이 있으면 얘는 지금 루트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원래는 그냥 바로 이렇게 가면 돼요. 절대값이 이렇게 나오면은 절대값이 플러스로 나오냐 절대값이 마이너스로 나오냐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계산 실수가 덜 하겠죠. 그거 하나. 만약에 그리고 그렇게 가더라도 이렇게 갔어. 오케이 괜찮아.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k 값의 합이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는 두 근의 합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 보이니까 바로 30 이렇게 가볼 수도 있겠다. 그 정도. 이거는 이제 그냥 부가적인 거니까 이런 표현이 표한 대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요게 이제 됐으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6번 아니 7번 잘 했는데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요 멘트 잘리는 x축 위의 선분 요거는 뭔 말이냐면 말뜻을 그대로 따라가면은 원래 x축 위에 선이 있는데 x축이 있는데 원을 그렸더니 요렇게 잘렸더라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요 길이 구하라는 거죠. 아까 앞에서 했었죠. 어떤 문제로 했었냐면 현의 길이 구하는 문제로 했었어요. 걔는 무조건 뭘로 한다? 피타고라스로 한다. 자, 한번 해봅시다. 앞에 문제에서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지금 유지 수직 됐을 때
얘가 필요하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나오고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앞에서는 얘가 직선의 방정식으로 주어져서 원의 중심이랑 직선 가지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했었어.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계속 한단 말이야. 얘는 조금 더 심플하게 x축 위의 선이기 때문에 y좌표만 봐도 되겠죠. y좌표만 봐도 거리가 나오겠죠. 여기는 거리가 바로 그냥 1 이렇게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도 1이니까 1 해가지고 답이 2 이렇게 되겠다. 오케이. 충분히 고민할 수 있어요. 근데 항상 생각해야 되는, 선생님이 강조하는 거, 원방은 무조건 접선의 방정식이 필요하지 않은 이상, 반지름은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지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항상 쓴다는 거야. 오케이. 8번. 그렇지. 되겠죠? 8번 할 때는 기본적으로 지나는 그 직선의 방정식 x축이면 땡큐인 거고, 또 하나 실수할 만한 여지는 뭐냐면은 반지름이 과연 빗변인가, 반지름 빗변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면 현에서 수직 이등분선 내려오는 거니까 그것만 실수 안 하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뭐 그거 하면은 다른 거는 또 같이 연습하면 될 것 같은데, 조금 궁금한 거는 4번이나 5번 같은 문제는 우리 오늘 배웠던 내용이랑 원래 중간고사 내용도 같이 포함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문제 유형 자체에 대해서 좀 연습하는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원의 방정식 자체는 그냥 바로 주어졌는데, 4번이나 5번은 원방이 안 주어졌단 말이에요. 이거 할 수 있어요? 5번 해볼 수 있어? 5번 먼저 해볼까? 5번 원방만 구해봐. 문제는 안 풀어도 되니까. 오케이. 4번은 원방 어떻게 구해?
계산이 길면 말만 해도 돼. 이건 기억 잘 안 나면? 모르겠어요. 오케이. 와. 아까 5번 할 때 잘 했는데 원방을 구하고 싶단 말이야. 항상 어떤 문제든 간에 모든 문제는 결국에 미지수 구하는 걸로 끝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미지수가 몇 개인지 생각해야 돼. 원방 같은 경우에는 식이 형태가 얘야. 맞지?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A, B, R 요거란 말이야. 점이 3개 나왔어. 그러면은 점을 각각 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식이 3개가 나오는 거야. 그거 연립해가지고 A, B, R 구하는 거. 그거고 5번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지름의 양 끝으로 했기 때문에 원의 중심이 나온 거야. 그치? 그리고 반지름도 나온 거지. 그러니까 원의 중심 자체에서 문자 2개에 대한 식이 하나로 이제 표현된 거기 때문에 사실상 식 3개로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생각해서 계산하면 되겠다. 좋아. 시험 직전에는 이런 게 잘 됐었어? 근데 그 직전에 거의 문제랑 집합만 하다가 여기를 거의 안 냈거든요. 그래서 그때 까먹어가지고. 그랬구나. 그래. 왜냐면 선생님이 얘기했을 때 만약에 중간고사 직전에도 그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요 정도면은 좀 시험 시간이 모자랐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소연이 문제 푸는 거 보면은 계산이 절대 느리지 않거든. 계산이 안 느린데 이거 보니까 조금 연습이 덜 돼서구나. 오케이. 그 부분은 연습하면 되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쭉 넘어가서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지금 문제 표현이 조금 다 달라가지고 그런 부분 좀 연습해보면 좋겠는데 16번 한번 해보고 싶어. 16번. 자, 문제 푸는 거 기억 안 해도 돼. 16번 문제가 아까 앞에서 했던 거 중에 어떤 거랑 비슷한지 좀 찾아볼 수 있겠어? 좀 기억나는 거 있어?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 지금 길이의 최소값 물어봤는데. 그래서 반지름. 그치? 최단거리 했던 거 기억나지? 네. 그거 문제인 거 알겠죠? 좋아요. 그러면은 거의 연습만 하면 될 것 같고. 20번. 자, 20번 같은 20번에서
일단 최단거리랑 최장거리 이렇게 두 개 한번 구해볼래? 스탑. 그러면은 잘했어요. 그럼 지금 문제를 읽었을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원 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정수인 점이라고 했거든. 이전까지는 이전 사이의 거리의 최장 최단이라 그랬어. 그러면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원이랑 직선이 있어서 원래는 제일 짧은 거랑 제일 긴 거 구하라고 했으면 그럼 항상 같이 알고 있어야 될 건 뭐냐면 최단과 최장 사이에 있는 모든 숫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리로 다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전부 다. 그럼 여기서 거리가 정수인 점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아까 최단이랑 최장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반지름이 4고 거리가 루트 2 나왔을 건데 반지름 2구나. 맞지? 거리 루트 2 나왔지? 2 루트 2 나왔어? 계산 잘못했는데 내가 2 루트 2 맞다. 거리가 2 루트 2 나고 반지름 나오면은 그러면 제일 짧은 거는 얘가 될 거고 제일 긴 거는 얘가 될 텐데 그럼 그 사이에서는 우리가 모든 거리를 다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그럼 거기서 정수인 점이라고 했으니까 얘네들만 우리가 정수로 바꿔주면 끝나는 거겠죠. 루트 8이니까 2점 얼마네. 4점 얼마랑 2점 얼마에서 2 빼니까 0점 얼마. 요 사이에서 정수점 구하라고 했으니까 1, 2, 3, 4 이렇게 되게 되겠죠. 오케이. 이해됨? 그런 부분에서도 똑같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 이거 한 번만 정리해 보시고요. 되겠지? 22번 밑에 있구만. 23번을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서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야. 접선의 방정식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를 먼저 판단하라고 그랬잖아. 얘는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그러면은 수현 생각에는 어떻게 문제를 풀 것 같아?
그건 좀 헷갈리고 그냥 안 필요하다는 느낌만 좀 든다. 좋아. 자, 문제를 풀 때 항상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위주로 해석을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뭔가, 그러니까 물론 접선이 있고 계속 헷갈리잖아. 접선이 있을 때 접선의 방식을 써야 되냐 안 써야 되냐 그게 계속 헷갈리는 건데,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은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로 판단을 하는 거야. 그럼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삼각형 OAB의 넓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이 삼각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될 거란 말이야. 그치? O는 원점이라 그랬고 A랑 B에 대해서 알려줬는데 접선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A, B래. 기본적으로 우리는 접선이 1차 함수라는 걸 알고 있잖아. 1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 Y축과 만나는 점은 1차 방정, 1차 함수 식을 알면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얘는 접선의 방정식이 필요한 문제다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 그 생각을 거친 과정에서 점이 나왔으니까 기본적으로 위에 있냐 없냐 먼저 판단하고, 얘는 있죠. 그럼 하나씩 바로 그냥 대입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은 2x-4y는 20 이렇게 되니까 풀 수가 있겠죠. 오케이. 이거를 조금 의식적으로 해야 돼. 처음에 연습이 대부분 애들이 연습이 안 되는 게 이거야. 문제를 뭔가 해석을 하려고 할 때 항상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위주로 해가지고 판단을 하려고 해야 돼. 선생님이 항상 모든 단원 들어갈 때마다 항상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모든 문제 유형에 대해서 수연이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책을 3권을 풀든 4권을 풀든 해가지고 볼 때마다 탁탁탁 나오는 거는 좋죠. 뭐 좋은데 그러면 할 게 너무 많고 우리는 시간이 적고 그리고 그 단원 넘어가면 또 까먹고 그렇게 되니까는 이런 식으로 항상 갈피를 잡아줄 거예요. 그럼 갈피 잡아줄 때 항상 1번이 이거야. 이게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거 할 거냐 저거 할 거냐, 그걸로 나눠줄 거거든요.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조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로 가야 돼요. 그래서 수연이가 문제를 봤을 때 항상 그거를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뭘까를 의식적으로 보려고 해야 돼요.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다른 거는 뭐 좋아요. 일단은 요걸 조금 연습하고 나서 이 학습지를 푸는 게 좋다고 조금 생각이 들어서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